자, 돈을 모으고 싶은데 나가는 곳이 많은 것 같아요. 30세 전에 1억을 모으고 싶습니다. 라고 해주셨어요. 닉네임은 감자탕이에요. 자, 제약회사 영업직 2년차 라고 하셨어요. 자, 오늘의 사연입니다. 자, 현재 재테크 포트폴리오 유지하면 될까요? 차를 많이 쓰고 외근직이다 보니 지출의 변동이 큽니다. 30살 전에 1억을 모으는 게 목표인데 현재 소비, 저축, 투자 비중이 괜찮아 보이는지 피드백 부탁드립니다. 좋은 음식을 먹는 걸 좋아해서 엑셀 파일에 있는 것보다 많이 쓰고 있어 걱정입니다. 여자친구는 최근에 헤어졌는데 여자친구 있을 때는 친구를 덜 만나서 특별히 달라지는 건 없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주셨어요. 자, 오늘의 사연에서 여러분 이 부분을 좀 중점적으로 보셔야 돼요. 좋은 음식 먹는 걸 좋아해서 엑셀 파일에 있는 것보다 많이 쓰고 있어서 걱정입니다. 이 말인 즉슨 다 적지 않았다라는 뜻이에요. 자, 세후 월 340만원에서 360만원 정도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복지 포함이고요. 인센티브는 미포함입니다. 제약회사다 보니까 인센티브가 따로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상여금이 없는 포괄임금제, 그러니까 임금에 웬만한 게 좀 다 포함이 되어 있는 그런 임금제이기 때문에 이게 많다라고 느끼실 수 있지만 이 안에 좀 많이 포함이 돼 있다고 보시면 돼요. 자, 이분 월급이 340에서 360인데 지출이 207만 원입니다, 여러분. 이분 앞에서 사연에서 이미 본인이 힌트를 주셨어요. 현재 재테크 포트폴리오를 유지하면 될까요? 하나, 그리고 좋은 음식 먹는 걸 좋아해 소비가 많아 걱정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이 사연 소비가 많아 걱정입니다. 이걸 포인트로 봐주셔야 돼요, 여러분. 공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후 기본급이 275만 원이에요. 근무 보조금이 있는데 이건 변동이라고 하셨는데 63만 원 정도 되고요. 자, 급여 외 비용으로 유료비, 통신비, 주차비 등이 있습니다. 이건 15만 원 정도 나오고요. 아무래도 영업직이다 보니까 뭐 차량 유류비도 아마 포함이 될 거고요. 나올 거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비용들이 좀 많이 지원이 되겠죠. 그리고 총 수입은 353만 원이라고 해주셨어요. 200 벌고 200 쓰는 사람도 많아요라고 하는데 이게 급여가 오르면 우리가 좀 더 많이 저축을 할 수 있을 것 같잖아요. 근데 현실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혹시 디드로 효과라고 들어보셨나요? 예쁜 뭐 셔츠를 샀어요. 셔츠를 샀는데 그 셔츠를 입으려니까 거기에 좀 어울리는 바지가 없는 것 같아서 바지도 하나 사야 될 것 같고, 거기에 맞는 신발도 하나 사야 될 것 같고, 들 가방이 없네. 그래서 가방도 하나 사야 될 것 같고, 여기에 맞는 액세서리 귀걸이 목걸이 사야겠어. 자, 이렇게 풀 착장을 맞추게 됩니다. 월급을 더 받아도 거기에 맞춰서 뭔가 맛있는 걸 먹고 싶고 이렇게 해서 결국 소비가 늘어나서 우리가 저축할 수 있는 금액은 그렇게 늘어나지 않는다. 이 디드로 효과의 가장 큰 포인트는 뭔가 변화가 있으면 거기에 대해서 일정 부분은 그냥 제외를 하고 미리 저축을 하고 그냥 그 생활 패턴을 유지하는 게 중요해요. 저축률은 늘어나지 않고 소비만 늘어나게 된다라는 점을 여러분들이 좀 주의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무 지출로 식음료비가 20만 원이 나간다고 했어요. 그리고 유류비 주차비가 월 40만 원 나가요. 제약회사다 보니까 계속 이동할 거야. 아마 계속 왔다 갔다 해서 유류비를 정말 많이 쓰시는 것 같고, 그리고 식음료비 뭐 먹고 마시는 거에 한 달에 한 20만 원 정도 쓰신다고 하셨는데 하루에 10,000원꼴 되겠죠? 한 달에 한 보통 20일 정도를 근무일수로 잡잖아요. 자, 그래서 유류비와 식음료비는 60만 원 정도 나가고요. 연으로 환산했을 때 식음료비는 240만 원, 유류비는 480만 원, 그래서 총 720만 원 정도를 이분이 쓰고 있어요. 자, 일상 지출은 보통 통신, 멀티, 교통에서 아마 이 멀티는 뭐 구독 같은 이런 게 아닐까 싶은데, 자, 해서 총 10만 원 정도 나가고요. 그래서 연간 한 120만 원 정도 쓰고 있고, 그리고 의류나 미용. 남자분들은 또 머리를 짧게 유지를 해야 되니까 아마 이발비가 들 거고, 의류 비용 15만 원, 그리고 친목 모임 20만 원, 그리고 잡비가 15만 원이 듭니다. 뭐 의류 미용비도 1년에 한 180만 원 정도, 친목 모임도 240만 원 정도, 그리고 잡비도 한 180만 원 정도 해서 월 60만 원씩 쓰고 계시는데 1년에 720만 원 정도가 나갑니다, 여러분. 자, 그리고 이분 고정 지출로 나가는 게 우선 영업직이다 보니까 차량 운행을 하신다고 해요. 그래서 차량 할부를 2년 정도 이제 하셨는데 월 20만 원씩 나가는데 이분이 학생 때부터 모아놓은 돈이 있어가지고 그 돈 일부 현금으로 선납을 하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 이제 할부를 했다고 해요. 그리고 차량 보험료, 자동차세, 차량 유지비, 이제 차량과 관련된 비용들이 나오기 시작하죠. 차량 할부를 포함해서.
자, 그래서 자동차 보험료 6만 원, 자동차세 만 원, 차량 유지비 2만 원이라고 했는데, 근데 이거를 저는 조금 약간 납득이 안 되는 게, 이거 왜 월 할부로 해놨는지. 물론 보험료가 비싸니까 할부를 할 수도 있는데, 이거 왠지 12개월 할부 이런 거 같거든요? 1년 내내 낸다? 근데 전 이런 거 저 같은 경우에는 좀 짧게 했거든요? 여러분들 자동차 보험료 할부 얼마나 하세요? 저 일시불이요. 무이자 할부 10개월이요. 자, 저도 3개월 정도 해요. 보통 우리가 한꺼번에 내긴 좀 부담스럽잖아요. 그래서 저도 할부를 하긴 하는데, 저 같은 경우는 한 3개월 정도? 할부를 너무 길지 않게 전략적으로 좀 짧게 하시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야지 이거 나가니까 다른 거 안 쓰고 할부를 빨리 갚아야지 생각을 하고, 그리고 저축을 할 수 있지. 이걸 길게 해놓으면 이게 그냥 금액이 적다라는 생각에 계속 다른 걸 더 결제하고 할부를 하게 되거든요. 여러분, 그게 할부의 늪인 거 아세요? 할부의 늪? 할부가 하나, 둘, 셋, 넷 늘어나다 보면 나중에 할부 금액만 100만 원을 채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점도 여러분들이 조금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자, 그리고 비상금, 네, 경조사 생일에 이제 쓰려고 20만 원을 모으는데 있고, 그리고 생일 때 이분이 부모님께 용돈을 드린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부모님 생신 때 이제 30만씩 추가로 드리는데, 부모님이 두 분이시면 60만 원 정도 나가잖아요. 자, 그래서 연간 60만 원 정도를 쓰고 나머지 금액은 또 필요할 때 쓰신다. 이게 연간 모으는 금액이 240만 원 정도 되거든요. 고정 지출에서 지금 87만 원 정도 나오고 있어요. 고정 지출에서. 그래서 앞에서 120만 원이었잖아요. 지출하는 게 207만 원이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게 연 금액으로 환산을 해서 계산을 해보니까 이분 지출만 2,400만 원이에요, 여러분. 네, 연간 소득 4,200만 원. 자, 4,200만 원인데 지금 얼마를 쓴다? 2,400만 원을 쓴다. 자, 지출이 굉장히 큰 부분을 차지하죠, 이분. 지출이 적지가 않아요, 여러분. 그래서 투자를 얼마나 하고 있는지 한번 봅시다. 얼마나 모으고 있는지. 자, 우선 내일 채용 공제 2년짜리 넣고 계시고, 이거는 이제 12만 5천 원씩 넣고 있어요. 자, 내일 채용 공제 이제 2년 동안 넣으면 이거 만기에 납부를 잘 하시면 1,200만 원 돌려받을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12만 5천 원씩 2년 동안 꾸준히 잘 납부를 하면 1,200만 원을 받을 수 있다라는 거. 자, 그리고 청약저축은 매월 10만 원씩 넣고 있고요. 적금 같은 경우는 매월 60만 원씩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연금저축펀드 세금을 다시 환급해서 내지 않으려면 이런 소득공제 상품 잘 챙겨서 넣어놔야 된다. 넣지 않으면 어떻게 한다? 세금 다시 내야 한다. 월급에서 세금으로 다시 나가는 금액이 있다. 특히 1인 가구이신 분들은 이런 거 잘 챙기셔야 돼요. 근데 뭐 자녀분이 있다거나 이렇게 가족이 있으신 분들은 또 공제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지만 1인 가구는 이런 것들을 좀 잘 챙겨 사셔야 되는데, 연간 400만 원까지 해주죠. 그래서 이 금액을 맞춰서 33만 5천 원씩 연간 402만 원 이렇게 넣고 계시고요. 자, 그리고 주식 계좌에 30만 원 넣고 있다고 하셨어요. 자, 그래서 이분 저축 금액을 볼게요. 자, 합계 금액은 146만 원. 자, 아까 207만 원 쓰셨는데 이게 반대로 되어 있었으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1년 동안 넣으시는 금액이 1,752만 원 정도 됩니다. 네, 저축 금액이 적진 않지만 그래도 소득 대비 그렇게 많지는 않다. 자, 이분의 목표가 뭐라고요, 여러분? 3년 안에 1억 모으기. 자, 그래서 이분 목돈이 2천만 원 있다고 하셨어요. 학생 때 모아둔 돈과, 그리고 이분 또 이제 적금이나 뭐 연금 저축 펀드 넣은 거, 그리고 주식 넣은 거, 지금까지 다 이제 모아둔 돈을 총 합계를 해서 적어주셨는데, 그래서 이분이 차를 살 때 모아둔 돈을, 학생 때 모아둔 돈을 선납을 했다고 하시는 거 보니까 그래도 돈을 모으는 거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재테크나 돈 모으는 거에 있어서 관심은 있으신 분 같아요. 관심은 있으신데 아무래도 본인 소득에서 소득이 늘고 이제 꾸준히 매월 월급이 들어오잖아요. 거기서 이제 저축을 조금 더 짜임새 짰으면 지금보다 조금 더 많은 금액을 모았을 것 같은데, 지출이 지금 현재 더 많아진 관계로 그만큼 저축 금액이 많이 늘어나진 않았다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아요. 자, 여러분 보시기에 3년 안에 1억 모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못 모음 어렵습니다. 모을 것 같아요. 이제부터니까 모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현재 상태로 계속 모으면요, 뭐 내년에는 3,752만 원이 될 거고, 그 다음에는 내일 채용공제 1,200만 원 받을 거니까 이거 플러스 되겠죠. 자, 그래서 6,704만 원. 자, 그리고 3년 차이는 8,456만 원, 그리고 4년 차이는 1억 208만 원이 될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우리가 좀 이렇게 체크해야 되는 부분이 있죠.
노후 자금은 우리가 지금 당장 쓸 수 있는 게 아니라 미래의 나를 위해서 저축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노후 자금은 제외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다시 8,200만 원대로 뚝 떨어져요. 5년 차이는 9,560만 원, 1억에 약 못 미치는 9,560만 원을 모을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 현재 상태로 보면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1억 모으기. 자, 이 재테크 포트폴리오 유지하면 될까? 유지하면 안 되죠. 좋은 음식 먹는 걸 좋아해서 소비가 많아 걱정입니다. 소비 줄이셔야죠. 지금 현재 상태로 하면 3년이 아니라 5년이 걸릴 것 같아요. 그래서 2년을 단축해야 됩니다. 이분 2년을 줄이셔야 돼요. 이분의 솔루션 한번 해볼까요? 자, 이분 제가 보기에 카드 자르셔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쓰시다가는 나중에 5년 돼도 다 못 모으실 수도 있어요. 소비가 줄어든다라는 보장이 없어요, 여러분. 이 상태의 소비를 계속 유지한다는 보장이 없어요. 소비가 더 늘어날 수도 있고, 본인이 2천만 원 모아놓은 거 제외하고 8천만 원을 3년 동안 모으려면 해마다 2,700만 원씩을 모으셔야 되는데, 그러면 지금 1,700만 원을 모으고 있으니까 현재 1,000만 원을 더 모아야 하는 상황이에요. 한 달 소비 예산을 얼마로 잡아야 되냐면, 한 달 소비 예산을 125만 원으로 잡으시면 돼요. 하루에 62,500원씩만 쓰시면 돼요. 모든 활동비 포함해서 친구 만나고 뭐 일하러 가고 밥 먹고 마시고 이런 것들 그날 다 쓰면 그냥 귀가해야죠. 친구들이 오라 그래도 오늘 예산을 다 썼으니까 난 돈이 없어서 난 집에 가겠다 이런 마음으로 집에 가셔야죠. 내가 계산한 예산 안에서 소비를 하는 게 포인트예요, 여러분. 그래서 어떤 장치를 쓰실지는 감자탕님의 선택이지만 좀 강력하게 하기 위해서는 현금을 한번 써보시는 것도 좋다라는 점을 저는 얘기를 드립니다. 셀프 테이퍼링. 자, 두 번째는 감자탕님 ISA에 가입하시는 거 괜찮을 것 같아요. 자, ISA는 성년이면 가입이 가능하고요. 이 계좌 같은 경우에는 3년에서 5년 정도 만기를 가져가는 상품인데요. 이 상품의 가장 큰 특징은 이자 소득에 대해서 200만 원까지 비과세를 해줍니다. 그래서 주식 거래에 대해서도 소득이 생겼을 때 비과세가 되고요. 그리고 200만 원 넘어간다, 비과세 금액을 넘어간다, 그러면 9.9%만 과세를 해요. 원래 여러분들이 적금이나 이런 거 만기 됐을 때 세금 얼마나 떼는지 아시나요? 15.4%대요, 여러분. 그런데 ISA 계좌에서는 9.9%만 과세를 해요. 그래서 세금을 좀 덜 낼 수 있죠. 자, 우리가 주식 5%, 10% 수익을 내려고 하잖아요. 근데 15.4% 세금을 안 내면 수익이 15.4%인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ISA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200만 원 비과세를 받으시면 그만큼 수익이 나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또 9.9%만 과세를 하니까 5.5%의 소득을 더 추가로 가져가신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중개형 ISA가 나오면서 증권사에서도 가입이 가능해요. 이제 증권사 상품 같은 경우에는 이 계좌를 가입하면은 주식 거래도 할 수 있죠. 국내 주식 거래에 한해서 뭐 ETF나 이런 것들도 거래가 가능합니다, 여러분. 그런 인센티브가 들어왔을 때는 저율 과세 상품을 활용해서 예금으로 묶어두시거나 적금을 넣으시는 것도 좋아요. 뭐 신협이나 새마을금고 같은 곳 있죠. 자, 그래서 저율 과세 상품 그리고 비과세 상품을 최대한 활용하기. 를 두 번째 솔루션으로 드리고요. 좀 미혼이신 분들은 돈을 모으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좀 본인의 울타리를 잘 설정을 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친구들이 돈 모으는 데 관심이 없으면 쓰거나 뭔가 좀 활동적인 걸 하는 데 더 관심이 많잖아요. 그래서 소비가 더 늘어날 수밖에 없는데, 약간 친목 모임도 그냥 만나서 어떤 얘기 하시나요? 그냥 뭐 관심사 얘기하고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하잖아요. 근데 그게 재테크에는 저는 좀 크게 도움은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물론 친구 만나서 얘기하고 하면 즐겁고 좋죠. 그런데 내가 좀 돈을 모으려고 하는 데는 크게 도움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내가 앞으로 얼마를 쓸 건지에 대한 기준을 정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앞으로 내가 얼마를 모을지 목표를 세웠잖아요. 3년 안에 1억 모으기. 단순하게 1억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가 아니라 그 다음도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거죠. 내가 나중에 뭐 여자친구랑 잘 만나서 또 결혼을 하고 또 자녀를 낳고 이런 계획을 세운 데 있어서 좀 안정적으로 생활하고 싶다. 좀 어려움 없이 너무 대출이 안 나와서 고생하거나 마음고생하거나 이런 거 없이 좀 편안한 삶을 살고 싶기 때문에 지금 돈을 많이 모아놔서 최대한 종잣돈을 마련해 놓겠다. 이런 목적을 가지고 하시면 조금 더 내 생활을 어느 정도 관리해 나가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친구들을 만날 때라든지 친구를 만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친구들을 다 그냥 끊고 손절하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좀 그런 횟수라든지 이런 것들을 잘 조정을 해서 내가 조금 더 저축률을 높일 수 있는 방향으로 나가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생존에만 돈을 쓰자. 통 큰 뼈 감자탕이 되자.